네, 9시 20분입니다. 금요일자 개장하고 20분. 평상시보다 좀 많이 갔네요. 코스피는 3포인트 하락, 코스피는 2포인트 상승 진행 중입니다. 김성훈 팀장, 김기화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다시 세우겠습니다. 김성훈 팀장님, 네. 여러모로 차별화가 좀 되는 장세인데, 돌파구를 어디서 찾자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풀린 유동성이 글쎄요,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환율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국가들에게는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점 역시도 우리 시장이 좀 디커플링된 하나의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사줘야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는 시장인 점 누구나 잘 아실 텐데요. 지난해 말에 배당을 노린 들어온 인덱스 자금들이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마저 상당히 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선물 매도마저 올해 들어서 24,000 계약 정도 두껍게 쌓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잔고와 더불어서 투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죠. 애플의 실적 발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2013년 스마트폰 시장의 지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중국의 로컬 업체들, 레노버나 화웨이 같은 이런 업체들의 강한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는 애플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거 잘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모토로라의 여러 사업부 중에서 모바일 부분만 남기고 싹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구글이 직접 스마트폰, 스마트 태블릿을 양산하겠다는 것이죠. 이래저래 2013년 삼성전자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이미 지난해 말에 연비 문제로 추세를 깨버린 이후부터 주도 업종을 복귀가 힘들다는 점을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증명을 해줬죠. 일단 어제 실적 컨퍼런스에서 회사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연평균 환율 1,056원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환율이 1,060원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일단 올해 시장 자동차 업종 역시도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일단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올 한 해 상반기까지는 일단 제한적인 상황에서 박스권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좀 대안주를 잡아가야 되냐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답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기 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차트가 깨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주나 보험주 그리고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대비 전혀 반대 모습, 강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대형주와 소형주 차트를 보시더라도 전혀 정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쏠림 현상이 강했다라면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좀 전망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업종, 접근 섹터 같은 경우도 일단 환율 부분에 덜 미감한 이런 금융과 보험, 통신 업종에 대해서 일단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화 연구위원은 앞서 이제 특징주 얘기하시면서도 무선 충전 관련된 주식들 얘기하셨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저께 무선 충전 관련주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최근 들어서 무선 충전 기술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 기술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말 그대로죠. 전기 에너지를 전선 없이 무선으로 전달하고 배터리를 무접전으로 충전을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 있고요. 19세기부터 연구가 되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태블릿 PC 이쪽에 모바일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기술이 접목이 되는 것 아닌가,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저께는 또 미국 통신업체인 AT&T가 국내 그런 무선 충전 개발 업체들에게 솔루션을 탑재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한가를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바일 PC라든지 모바일 이런 기기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라든지 로봇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기 시장 규모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2012년에는 1.3억 달러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74%
정도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 확보한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장을 보시면은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은 2010년, 2011년부터 버라이즌이라든지 구글 쪽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충전 모듈을 개발을 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할 종목들은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납품을 하는 그런 중소형 기업들입니다. 네 가지 종목을 이렇게 꼽아봤는데 RF텍, YG파워, 한솔테크닉스, 크로바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RF텍은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매출 비중의 약 6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 충전기를 68%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무선 충전 쪽으로도 자기 유도 방식이라든지 자기 공명 방식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그런 무선 충전기가 선정이 된다면은 RF텍이 선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YG 파워 역시 2011년부터 버라이즌이라든지 LG전자 쪽으로 무선 충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 옵티머스 LTE2에 무선 충전기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솔테크닉스 역시 유상 증자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선 충전기 사업 신규 진출을 위해서 그런 개발 자금을 위해서 유상 증자를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술이라든지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로바 하이텍 역시 무선 충전용 코일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자기 유도 방식이라든지 자기 공명 방식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까지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 IP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규화 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